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말을 했는데요. 나경원 말이죠. 나경원이 왜 그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그 미국에 굳이 방문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에 완전히 이 여자는 터줏대감 같은 여자입니다. 펠로시를 만나가지고 뭐 강경하게 아무튼 발언을 했고요. 뭐 이랬습니다. 근데 나경원이란 사람은 뭐 집안 내내 아무튼 그 사학 재단에 얽혀 있지만 또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고요. 자위대의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 일본의 일왕이 그 생일인가요? 그 잔치에 꼭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베의 수석 대변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슴에 뭐를 달았는데 같이 달았다고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과 일본 보수 또는 극우, 즉 아베 측과 나경원은 한국의 보수잖아요. 그런데 일본 보수랑 친해져가지고는 그렇게 미국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그런 거를 변호해주고 있잖아요. 가서.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앞선 동영상에도 보지만 그 인권 문제를 굉장히 들고 나오면서 그 북한을 갖다가 뭐 악의 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캘리포니아 엑시트, 그러니까 브렉시트처럼 그 영국이 그 EU에서 탈피하자, 그 탈퇴를 하자, 그게 브렉시트잖아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엑시트 돼야 된다. 미국 그 전체 연방 국가에서.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그 하원 의원으로 가장 숫자가 많이 뽑히기도 해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더 따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많이 나고 또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이 100년 전에 그 전쟁이 나기 전에부터 정착을 했는데 그 전후에 그 굉장히 그 갇혀져 있고 막 그 뭐라 그러나요? 자기네들을 공격한 그런 상대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뭐 거기서 쌀을 농사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캘리포니아산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또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원래는 그 역사를 보면은요,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이후에 그 미국이 승리해서 캘리포니아가 형성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는 그 멕시칸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또 남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맨 밑쪽에 가면은 멕시코와 국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미국에서 가장 그 민주당의 세가 강하고 이 전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사사카 재단과 소로스 재단이 그 돈,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완전히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쇼크였다 그래요. 근데 특히 그 미국 민주당은 이슬람계 단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카이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정말 놀랍다 이런 식으로 완전 쇼크였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시민운동들이 활성화돼서 어떤 나라의 기류가 변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로스는 돈을 가지고 굉장히 시민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중동의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그 북유럽에 있는 중동 국가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소로스의 돈이 들어가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영어로 된 지금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걸 명시했네요. 그런데 어쨌든 캘리포니아 칼엑시트라는 운동을 하는 거는 루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사사카와 재단과 연결된 이슬람계 출판사인 미자주키 출판사의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소로스와 사사카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사사카와 재단은 캘리포니아랑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셜 데모크라트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민주당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독일의 나치 정당이 사회민주당 뭐 이런 사회당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한 사회를 통제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치가 한 거는 사실은 독일에서요. 의료하고 교육 그런 거를 완전히 그 국가에서 다 담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대도 막 군가 같은 걸 막 부르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치의 우호적인 것이 이슬람계 파워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셜 데모크라트라는 말, 그러니까 뭐 사회에 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런 쪽에 뭐 혁명은 아니지만 개혁을 하겠다. 이런 쪽이 이제 우호적인 것은 유럽 그 쪽에서 서유럽이나 북구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바꾼 거,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바꾼 것이 소련하고 뭐 중공하고 뭐 북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흙이 있으면 백이 있듯이 이런 사회의 변혁사를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로 의회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당 정치를 해서 변혁을 시키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통째로 완전히 그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꿔버리자 이런 것을 추진한 세력이 또 혁명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마르크스나 이런 사회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도 뭐 유대인이죠. 마르크스도 그러니까 뭐 정반합 이런 독일 철학의 이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들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로스랑 사사카와가 같이 일을 한다는 거를 많이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료시 사사카와는 만주국 책임자이면서 이탈리아랑 카톨릭을 대신한 일본 책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제수잇 그 사람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이제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를 처형하지를 않았어요. 류시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가 뭐가 됐냐면 이제 CIA를 위해서 일하면서 반공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제 일본의 그 산화은행이나 미쓰비시 은행을 소유하면서 야쿠자라든가 또는 뭐 경주말 그런 걸 해갖고 사행사업으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재벌이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돈 많은 류 씨가 IMF, UN, 그리고 WHO라는 게 국제 헬스기구라고 그러잖아요. WHO가. 근데 WHO 그 건물 안에는 그 류 씨의 동상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부금을 엄청 국제 기구에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때요? 뭐 IMF 그러면 소로스잖아요. 그리고 UN에 지금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그런 5개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일본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언제든지 그 북한을 갖다가 인권 문제로 몰아세우는 게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한테는 한국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남북이 통일을 한다?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더 큰 나라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 헬스 기구까지 그 사사카와 그 일본 구구재단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건 무걸 뜻하는 거겠어요. 한국에 지금 그 후쿠시마산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수도 있고 또 그런 로비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팻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팻 브라운하고 류시 사사카와는 서로 사업 파트너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가 나잖아요, 거기. 근데 그 당시에 수하루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때에 그 무기랑 군대를 지원한 것이 류시라고 그래요. 류시 사사카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유를 가지고 돈벌이를 나선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팻 브라운 주지사가 장악을 하고 있고 홍콩에도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반반씩 가짜 이런 식으로 작당을 해서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홍콩에도. 근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탄소세를 만드는 그런 주가 되나 봐요. 그래서 오일 정유 시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뭐가 얼마가 함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경에 침해가 안 나게 뭐 탄소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었대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갖고 인도네시아까지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껄핏하면 환경 문제 들고 나오고 뭐 탄소세를 뭐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공화당 쪽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어때 들어보면요. 이 탄소세가 일종의 돈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힐러리한테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세계화를 지금 추진하는 모든 대형 기업들이 뭐 IT 거물 기업들도 있죠. 또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근데 막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탄소세 규칙까지도 오일 정유시 나오는 그런 규칙까지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류 씨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명 아들한테 바로 이 글로벌한 파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시즘 하면은 독일의 나치즘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일본의 극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파시즘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네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88세거든요. 근데 한 20년 연하든가 뭐 그런 마누라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일본계 여자예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소름이 쩍쩍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